언젠가 내가 맨하튼 중심가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어 지름길을 찾을 때 일이다. 그런데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비가 내게 손을 저으며 달려들더니 이렇게 외쳤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영문을 몰라 물었다. 여긴 개인 소유지라고요. 개인 소유지.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외쳤다. 아무런 표시도 돼 있지 않은 곳이 통제구역이라니.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문에 출입 금지라는 표시를 붙여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경비는 더욱 화를 내며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나는 서둘러 돌아 나왔고 그의 노여움은 다음 몇 블록을 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쁜 감정을 우리에게 쏟아부었을 때 우리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모욕을 줄 때 그 행위는 똑같이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유발하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 돈다. 그들의 행동은 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그처럼 격한 감정에 감염된다. 따라서 격한 감정은 감기에 비유할 수 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감정이 따른다. 어떤 행동이든지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일이 벌어진 순간뿐만 아니라 훨씬 뒤에도 우리는 그때의 기분을 여전히 느끼게 되는 감정의 잔광을 경험한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감성의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어떤 날에 대해 혹은 어떤 상대와의 만남이나 대화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는 내면적인 순수 손익들을 말한다. 하루가 끝날 때쯤 오늘 하루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우리가 그날 주고받은 감정의 대차 대조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들의 감정들이 크게 작용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떤 감정의 전이를 일으킨다면 사실 이런 전이는 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게 된다. 두 사람이 서로 맞붙어 겨루는 유도와 같이 그 형태는 무수히 많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양상으로 요약된다. 만약 내가 당신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나는 당신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준 셈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웃게 만든다면 나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감정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외부에서 내부로 그것이 최선이기를 바라며 전이된다. 내 경우처럼 다른 사람이 화가 난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확인한다. 그렇게 촉발된 초경계 태세는 주로 중뇌에 있는 편도나무 열매처럼 생긴 편도에 의한 것이다. 편도는 위험에 맞서 싸울 것인지 달아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 편도에 가장 강한 자극을 준다. 비상 상황에서 자극을 받은 편도는 뇌의 중요 지점들을 훑으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한 사고, 주의, 지각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핀다. 그들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지를 관찰하며 위험의 표식을 좀 더 분명히 감지하거나 그 사람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편도가 촉발하는 경계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읽어낼 실마리가 있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면 상대의 감정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이는 감정의 전이를 원활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감정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도는 뇌에 장치된 레이더라고 할 수 있다. 궁금하거나 새롭거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편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 특히 위협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뇌의 조기 경보 체제를 작동한다. 편도가 문제의 상황을 감시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신경과학에서 새로운 얘기거리도 아니다. 하지만 감정의 전염을 담당하는 뇌의 체계 가운데 일부로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아주 최근에 밝혀진 것이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일이다. 이런 대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뭔가 험악한 사태가 발생했다. 차량 반대편에서 비명소리가 났던 것이다. 내 뒤쪽이 비명의 진원지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앞에 있던 남자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싸움이라도 난 걸까? 나도 위험해질까? 혹시 그냥 좋아서 지른 비명이거나 청소년들이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속으로 5만 가지 질문이 오고 갔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앞자리 남자의 얼굴 표정에서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좀 전에 걱정하던 표정이 차츰 누그러지며 그는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상황이 괜찮아진 것을 알았다. 처음에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걱정을 했다. 그러다가 그가 안심하는 표정을 짓자 나 역시 안심을 했다. 내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된다. 그들이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에 따라 소란스러운 상황이 위험을 뜻하는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너무 겁을 집어먹어서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안은 감정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위협이나 불안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잡아낸다. 두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할 때 감정은 여러 신경 회로를 통해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뇌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감정의 전염이 일어나는 순간은 신경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다. 즉, 두 뇌 사이에는 기능적인 연결이 형성되고 두 신체를 가로막는 뼈와 피부를 관통해 서로 피드백이 일어난다. 뇌는 우리의 지각과 별개로 바깥과 연결돼 있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주의력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따라한다면 그런 시도는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가장 잘 어우러질 때는 자연스럽게 만날 때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인데 엄마 옆에 붙어서 식료품 진열장 사이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한 아줌마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나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금도 기억하건대 내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퍼졌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의 얼굴처럼 입가의 근육이 확장되고 볼이 볼록해졌다. 누군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지만 그때 내가 지어 보인 미소는 내 안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한 것이었다. 발적인 나의 반응은 우리가 거울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것의 작용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거울처럼 작용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한 대로 따라한다는 신경세포의 작용은 뇌가 당신이 미소를 지으면 온 세상이 당신을 따라 미소 지을 거예요. 라는 오래된 노래의 가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로 로드의 주요 통로는 이 종류의 신경을 지난다.
우리에게는 거울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체계가 여러 개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수가 발견될 것이다.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발견된 얼마 되지 않은 거울 신경세포 외에도 그런 신경세계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92년 신경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신경계의 와이파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극을 이용해 원숭이 뇌에서 감각 운동 영역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그 전극은 레이저 굵기로 한 개의 뇌세포에 심을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어느 뇌세포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숭이의 감각 운동 영역 신경세포들은 그 기능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뭔가를 손으로 집으려 하면 몇몇 신경세포에만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집은 것을 찢으려 하면 또 다른 신경세포에만 불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런 예기치 않은 발견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더운 날 보조연구원이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돌아온 직후였다.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모습을 본 원숭이의 감각운동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다른 원숭이를 바라보거나 다른 실험자들을 보고 행동할 때와는 전혀 다른 신경세포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원숭이의 거울 신경세포를 처음 목격한 이후 동일한 체계가 인간의 뇌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깨어있는 인간의 개별 신경세포를 레이저 굵기의 전극으로 관찰한 이 획기적인 연구에서 해당 신경세포는 사람이 고통, 핀에 찔리는 것을 예상할 때와 단지 다른 사람이 핀에 찔리는 것을 보았을 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작동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거울 신경세포가 운동신경세포와 인접해 있어 누군가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움직임을 일으키는 뇌의 영역이 바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거울 신경세포는 감정을 전염시킨다. 우리가 목격한 감정을 우리 안에 흐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과 어우러지게 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쫓아가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느낀다. 마치 상대가 우리 몸을 빌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의 감각, 움직임, 기분, 감정 등을 느낀다. 사회적 능력은 거울 신경세포에 달려있다. 우선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능력, 그것은 상대의 행동에 빠르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신경세포는 움직이려고 하는 아주 작은 의도에도 반응하므로 그 행동의 동기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인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미소의 반은 당신의 얼굴에, 나머지 반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 미소는 다른 감정 표현들에 비해 이로운 점이 많다. 인간의 뇌는 행복한 얼굴 표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들보다 미소 짓는 사람이 더 쉽게 눈에 띈다. 이런 걸 가리켜 행복한 얼굴의 이로운 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이 긍정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인간사에서 너무나 많은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을 미워하도록 태어난 것은 아니다. 사실 웃음이란 두 뇌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이다. 제지할 수 없이 퍼지는 웃음은 순간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시킨다. 같이 웃고 있는 두 명의 10대 소녀를 보자. 친한 친구 사이인 두 여학생이 더 많이 웃을수록 그들은 더욱 행복한 느낌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서로 공명을 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보기엔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공명하고 있는 여학생들에게는 그때가 가장 친밀하게 서로를 한데 묶어주는 순간이다.